2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쏟아진 뉴스 중에서 돈이 될 만한 뉴스는 무엇이 있을지, 또 매일경제신문에 올라와 있는 오늘의 핫 뉴스들 먼저 챙겨보겠습니다. 대형 원전 아킬레스건을 없앤 SMR, 한국이 미국과 중국을 넘어설 기회로 이 SMR 시장을 노리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었고요. 또 초거대 AI와 관련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특허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출원인별로 봤을 때 삼성이 1위를 차지하고 있대요. 그래서 선두는 삼성이다라는 헤드라인이 나왔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과 관련한 기사도 나왔습니다. 7월에야 결론이 날 것 같다고 하는데 아시아나 항공과 대한항공의 기업 결합 2단계 심사 유럽연합이 착수를 했고요. 7월 5일 최종적으로 심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들의 폭풍 매수가 멈췄다는 다소 아쉬운 뉴스도 있습니다. 돌아온 강달러 때문인데 오늘 과연 이 4가지 뉴스 중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뉴스는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 자세하게 볼 건요. SMR과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야기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시사평론가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 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에는 SMR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ASMR? SMR? 뭐야 이랬는데 이제는 뭐 SMR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시겠죠? 거의 죽어가는 탈원전으로 인해서 좀 소외되고 있던 원전 시장을 다시 불씨일으켰던 게 SMR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도 어느 시점부터는 사실 원전과 관련해서 더 이상 개발을 멈췄었는데 이 SMR로 다시 한번 원전에 대한 어떤 뭐 수출이라든지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지금 뛰어들었죠. 네, 이 급부상한 SMR, 소형 원자로 SMR이 어떤 강점을 갖고 있길래 이 원전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라든가 단점들을 뒤엎고 원전 시장을 뜨겁게 만든 것입니까? 네, SMR은 아직도 사실 SMR이 뭘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앵커님 혹시 그 원자력 추진 잠수함 아시죠? 네. 잠수함인데 원자력 추진을 한대요. 그러면 이 잠수함이 원자력 추진을 하려면 그 안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발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그러면 고리 원전 뭐 그런 어마어마한 부지에 어마어마한 그런 기계들이 공장이 있어야 되는데 원자력 잠수함 하나에 들어가는 그 정도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면 어떨까?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군사용으로 쓰던 그런 작은 소형 원자력 발전기를 이제 민간용으로 한번 확대해보자라는 게 출발이고요. 그래서 약 한 300메가와트 정도의 발전량을 가진 그런 소형 원자로를 우리가 이제 SMR로 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SMR이 장점이 있지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원전을 지금 짓는데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반대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상 피해가 굉장히 크잖아요. 만약에 원전에 뭐 유출이 된다든지 했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꼭 바닷가에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냉각을 해야 되니까 냉각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바닷가에 있는 도시들이 또 그런 마을들이 반대하기 시작하면 원전을 짓는데도 참 힘들고요. 또 원전을 짓는데 굉장히 공기가 많이 들어가죠.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이 소형 원자로는 첫 번째 이미 다 만들어진 것을 사실상 하나의 용기로 그냥 딱 설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런 원전에 비해서 설치가 굉장히 용이하고 공장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 또는 납기 기간이 굉장히 짧다는 거. 그리고 방사능이 유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후쿠시마 그러면 어마어마한 그런 이 에어리어에 다 유출이 되는데 이것은 소형이기 때문에 단위 구역별로 그걸 나누어서 방지 내지는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소 생산이 가능하다. 수전의 작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거죠. 지금 원전에서 바로 수소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소의 발전을 하려면 필요한 그런 이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집약적으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소형 원자로는 수소 발전에 굉장히 큰 어떤 그런
그런 연계 고리를 가질 수 있다. 수소만 발전한다고 했을 때 들어가는 어떤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회 비용들이 훨씬 더 축약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지금 발전 있잖아요. 이 전기를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굉장히 큰 단위로 발전하기 때문에 지역 단위로 그것을 보낼 때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든지 인천, 부산은 굉장히 전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다른 지역들은 전력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 발전소의 발전이 사실상 한 곳에 이렇게 크게 집중돼 있기 때문에 누수되는 그런 전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소형 원자로는 분산돼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부산 경남 지역에 이 소형 원자로를 몇 기를 하면 그 지역에서만 그 용량을 소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단위별로 분산돼서 그 지역에서 쓰일 수 있는 적정량의 전기를 소화할 수 있다. 이게 또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탄소 감축의 대안이라고 하면은 최근에 네. 거의 모든 것의 트렌드가 친환경 쪽으로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대표하는 법안이 미국의 IRA 법안이 있고 네네. 거기서도 좀 수혜를 볼 수 있을까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미국이 지금 굉장히 앞장서서 이것을 하는 이유가 바로 탄소 배출량 제로다라는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서 SMR 1위 업체가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이번 매일경제신문도 사실 뉴스케일 파워의 부사장과 이메일 인터뷰를 하는 기사인데요. 네. 왜 이렇게 뉴스케일 파워가 가장 앞장서고 있냐면 말씀하신 부분 바로 탄소 배출이 제로이기 때문에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도 특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국내 기업들이 손 놓고 있다가는 또 이 시장을 뺏길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위 업체가 미국이라고 했으니 네. 국내 기업들도 이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네. 기술력을 발휘하고 뽐내고 있는지 그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역시 가장 앞선 건 두산입니다. 두산 네. 에너지빌리티. 지금 이미 두산 그러면 뭐 세계적인 지금 원전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5년 동안 그 탈원전과 관련된 그런 그 여러 가지 정책 때문에 두산의 원전 기술이 더 이상 어떤 그런 이 발전이 없었던 순간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산이 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SMR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개발을 해왔고요. 그것이 이번에 뉴스케일 파워에 지금 원자로 뭐 초도 기자재 제작이라든지 또는 그 이후에 공급을 맡은 계약을 이미 체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가 2029년에 지금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게 아마도 세계 최초일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SMR 하지만 아직까지 상용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50여 개 업체가 지금 개발을 서로 경쟁을 하고 있어요. 맨 처음 누가 할 것이냐, 그리고 맨 처음 누가 상용화할 것이냐. 아마도 뉴스케일 파워가 2029년에 상용화가 세계 최초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최초가 되진 않지만 우리가 그 최초로 상용화되는 그 소형 원자료의 상당한 기술을 지금 맡고 있다. 두산 에너지빌리티가요.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도 이 뉴스케일 파워에 좀 투자를 했고 또 원자력 추진과 관련돼서 해상 시장을 지금 공략하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SK가 지금 늦어서는 안 된다. 지금 보니까 두산 에너지빌리티나 특히나 삼성이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그걸 보면서 시장에 뛰어들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표명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어떤 지금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특히나 SK이노베이션을 중심으로 해서 SMR 투자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알겠습니다. SMR과 관련한 이런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둘러싸고 있는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합병이 좀 7월에야 결론이 날 것 같다고 하는데 기업 결합 심사가 예상보다는 더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EU 공정경쟁국과 지금 2년 정도 지금 협상을 했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굉장히 그 단위가 크니까 EU로부터 어쨌든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요. 지금 이것은 각 나라별로 계속 대한항공이 승인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EU와 관련해서 일단 공정경쟁국과 2년 동안의 협상 끝에 EU가 서류 심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를 받아들이면 신청서를 받아들이면 그로부터 25일
25일에서 필요하다면 10일을 더 추가해서 35일 이내로 1단계 심사를 완료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2년 동안의 협의 끝에 일단 신청서를 받아들였으니까 35일 만에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1단계에서 이게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EU 경쟁국이 지금 보완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2단계 심사로 돌입하겠다라는 것이고요. 2단계 심사는 약 한 125일 이내로 하게 돼 있어서 네. 빨라도 늦어도 7월 초까지 이제 대한항공은 보완하는 경쟁을 어떻게 더 완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이게 독과점을 완화시키겠다라는 그런 보완하는 여러 가지 어떤 방안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번 합병으로 인해서 중첩되는 그 독과점 형태를 띠는 노선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이냐에 대해 제출을 해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합병 승인이 지연되게 되면 네. 산업은행이 또 피해를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까? 괜찮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네. 이게 아시아나가 적자가 누적돼 있으므로 그것을 어떻게든 대한항공에 이렇게 매각을 해서 다시 한번 그런 회수를 하고 싶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걸 회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특히나 지금 정부가 바뀌면서 산업은행의 기조가 좀 바뀌었습니다. 산업은행이 이런 부실 기업을 계속 갖고 있는 것보단 빨리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그런 기능, 정책금융에 대한 기능을 새로운 새롭게 등장할 먹거리 신산업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바뀐 산업은행의 기조인데 거기에 따라서 어쨌든 이 대한항공 아시아나 특히 그러니까 아시아나 부실 기업을 빨리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EU 경쟁국이 딜레이 더 이렇게 지연이 되면 이게 지금 EU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산업은행은 어찌됐든 강석훈 산업은행 이사장 지금 유럽부터 달려가서 설득을 하고 하는 과정입니다. 산업은행은 그 기조에 따라서 이것을 빨리 매듭을 짓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표명하고 있고 그런 기조에 따라서 KD생보라든지 또는 HMM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역시 매각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승인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죠. 네, 이건 또 다른 시각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대한항공 입장에서 좀 기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보면 2단계 심사와 1단계 심사가 기간이 확실히 차이가 났다. 왜냐하면 1단계 심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장 35일에 불과한데 35일 동안 그것을 설득하려면 사실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건 사실이다. 그럼 125일이면 125일만큼의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네. 것이고요.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 중복 얘기가 있으셨잖아요. 근데 중복 노선이 우리가 4개밖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125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쓴다면 이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지금 분석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매일경제신문에 올라와 있는 돈이 되는 기사까지 봤습니다. 평론가님 인사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